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비수기에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에어부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현재 피크아웃 우려가 시장에 좀 굉장히 큰데 이러한 우려가 과도한지 아닌지도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여기게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부산 1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죠. 매출액 2,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709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26%를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 국내 상장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의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크아웃 우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분기가 극성수기죠. 그리고 1분기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크로적인 변수도 시장의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에어부산이 비행기를 빌릴 때 리스하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비행기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을 달러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에어부산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이 에어부산의 비용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 이렇게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같은 100달러를 지불을 해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에어부산에게는 소폭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유가적인 측면입니다. 유가 저와 함께 보시면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6달러대, 87달러대에서 고점을 찍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항공유와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항유 같은 경우에 매출 원가의 3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안 그래도 가장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에어 부산에게 더 긍정적인 모습들,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매크로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우호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피크아웃 우려죠. 제가 앞서서 1분기는 극성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이 저희가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해외 여행객 출국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실 텐데요. 일단 위에 그래프가 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그래프고요. 밑에 그래프가 23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 그래프의 숫자들 저와 함께 보시면 해외여행 출국객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봐도 한 4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크가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1월부터 4월까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1월이 극성수이고 2월, 3월, 4월 지나갈수록 여기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객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비 지출 전망 CSI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이 지출 전망 같은 경우 이렇게 95에서 97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 이상이면은 이 여행비 지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100 이하면은 소폭 부정적이다라는 설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행비 지출 전망이 95에서 97 사이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처럼 성수기, 비수기 사이클 구분이 과거만큼은 유효하지 않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에어부산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 부근대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어본 이런 저점을 잇는 추세선과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이 호황이고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4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를 조금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대 앞서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뿐만 아니라 장기 이평선 480인까지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에어부산에 대한 과도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